수행의 마음가짐 같이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는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29페이지 할차이죠. 밑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으면 되고 오늘 공간 기억해야 돼요. 그럼 29페이지 맞죠? 거기 2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제목을 보십시오. 이제 상상의 차방에서 나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선을 잠시 코끝에 두고 호흡을 봅니다. 차의 맑고 투명함을 거울같이 하여 차를 마신다. 맑고 투명에 담긴 차의 이미지를 시각하여 향기와 맛을 보고 차물의 목에서 온몸까지 물이 스며들듯이 시각합니다. 새 감암차가 이제 투명 감로차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건 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투명 감로차가 몸에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감을 관상합니다. 그럼 몸이 맑고 온가지 투명해지며 번뇌 또한 사라져 마음이 안가밖에 없는 빈 경계의 무한의 자유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상태를 이제 한번 또 명상을 30초 중자 1분 정도 합니다. 천천히 차례차림하며 첫 잔을 차상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맑고 투명하게 텅빈 마음 상태로 곳곳에 시선을 두고도 고요함 속에서 자기 몸과 내면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30페이지 천천히 눈을 뜨면서 곳곳에 시선을 두고 자기 몸을 주시하고 마음속으로 연달아 옆 사람 모든 사람이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여 찬물처럼 맑고 투명하게 텅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보냅니다. 이를 이렇게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장. 그럼 이 두 가지를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반쯤 뜨고요. 허리를 쭉 펴지는 게 있죠. 반쯤 감고 곳곳을 보십시오. 눈을 감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앞을 쭉 보면은 아름다운 한옥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한옥집에 이제 차방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오솔길을 따라서 오솔길은 깨달은 길이에요. 가면서 마당 한켠에 있는 연못을 봅니다. 공명과 백년이 피어있는 연못. 연못은 선정을 상징하고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빈 마당, 공성이라는 빈 마당을 지나서 깨달음의 단계라는 선도를 밟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었고, 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진리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을 마주하고 차판을 쭉 펼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포를 깔고 명상 다관에다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을 쭉 나열하고 물 식힌 그릇 옆에다가 차통과 차시, 차시는 숟가락이에요. 차 수건을 가져오려는 놓고 물 끓이는 도구와 다선 일미 족자를 옆에 걸어줍니다. 차 도구 일치를 갖추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차방은 바로 진리 세계입니다. 다선 일미는 우리 깨달아야 할 대상이에요. 상상 속에서 이제 갖췄으면은 다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자기가
흰 그릇에 차를 쭉 따라냅니다. 물을 할 때 아주 생생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물을 명성 찻잔에 따릅니다. 따르고 앞에 두고 차방에 나옵니다.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드세요. 찻잔 차를 다 따랐죠? 네. 자, 안 따른 분은 빨리 따르세요. 자, 들고 자, 한 모금 마시고 네. 맛과 향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맛과 향기가 생깁니다. 또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차방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차방에 들어가십시오. 차방에 들어가서 찻잔을 바라봅니다. 차방 속에 찻잔은 연꽃잎 3개에다가 바닥에 연꽃 문양이 있죠. 차물이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맑고 투명한 찻잔을 들고 상상 속에서 한 잔을 쭉 마십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향기가 맛이 생기고요. 차물이 쭉 목을 타면서 상상으로 쭉 내려오고 온몸 세포에 싹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차를 계속 목을 통해 쭉 내려가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온몸에 향과 맛이 꽉 찼다고 상상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앞에 찻잔을 다시 보면은 차의 맑고 투명하게 훨씬 잘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찻잔보다 큰 옹달샘으로 가봅니다. 옹달샘은 아주 한적하게 주위가 아주 고요합니다. 옹달샘 물이 맑고 투명한 물이 풍풍 솟아오르는 걸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찻잔은 돌아오지 않아서 부탁한 걸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맑은 샘물이 풍풍 솟아오르는 이 샘물은 지나간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의 물은 오지 않아서 지금 솟아오르는 게 진실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십시오. 자, 거기서 차물의 옹달샘 물의 맑고 투명함은 자기 마음이라고 인식하시고요. 옹달샘은 나의 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옹달샘이 되면 좋겠죠. 다시 이제 또 나아가 봅니다. 이번엔 연못으로 갑니다. 옹달샘보다 몇 배 큰 연못이 옥년과 백년이 피어있고 그 맑은 샘물에 비유되는 그 연못샘물이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나간 찻잔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 밑을 보면서 금붕어들이 묘히 헤엄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붕어들이 역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나간 금붕어의 자리에 되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미래의 금붕어가 지나간 자리도 역시 오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금붕어가 열심히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현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태를 한번 명상해 보도록 하죠. 영상이 잘 안 돌고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이제 연못에서 지나간 옹달샘을 되돌아보고 연못보다 수백 배 큰 호수를 나갑니다. 맑고 투명한 연못에서 햇살이 반사돼 반짝반짝 빛나는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를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지나간 순간에 지나간 연못의 형상은 없다는 것, 색깔도 돌아오지 않은 걸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호수의 맑고 투명한 반짝 빛나는 그 물 위로 돛담배가 서 지나갑니다. 산 그림자와 나무 가지가 비치는 그 그림자 위로 그림같이 돛담배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는다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자리는 형상과 색깔이 없다 했죠. 그래서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 겁니다. 지나간 자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자, 이제 바다로 가봅니다. 자, 호수에서 지나간 연못을 되돌아보고 호수보다 수천 배 큰 바다로 갑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그러죠. 야, 수평선의 고깃배에는 한가한 모습으로 수평선을 등지고 서서히 지나갑니다. 이때 지나가는 큰 호수의 형상과 색깔은 돌아오지 않은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맑고 투명한 쪽 빛 바다, 거의 텅 빈 거울같이 사물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이 그 자리에 그냥 집중을 하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돌아오지 않아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그대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골배가 지평선을 등지고 서서히 지나간 그 자리, 그 자리는 또 지나간 연못의 형상도 없고 호수의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자, 이제 바다에서 지나간 호수를 되돌아보고 바다보다 무한히 큰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텅 비어 있는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쑥 올라가면 돼요.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좁빛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거의 지나갑니다. 거의 지나가는 보면서 넓고 넓은 바다는 형색과 색깔이 지나가고 없음을 상기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이제 지켜보십시오.
쪽빛 하늘에 구름 한쪽 유리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 자리는 맑고 투명한 만 있어요. 자,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가만히. 자,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호공에 이제 머물러서 차를 마시고 있다. 그걸 같이 맑고 뭔가 투명하면서 텅빈 하늘에 머물고, 자, 구름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구름으로 만든 차상 위에다가 구름으로 만든 다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 쭉 갖춥니다. 일지 도구를, 차통, 차시, 물 끓이는 도구와 또 호공에도 차선, 일미, 족자도 걸어주시고, 다 구름으로 만든 거예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지금 그릇에 차를 쭉 뽑아냅니다. 하늘 빛깔을 담은 차예요. 쪽빛 차입니다. 그러고는 찻잔에 다시 나눕니다. 쭉. 그리고 그 찻잔 차를 이제 마십니다. 마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은 향기와 맛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미리 차를 마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향과 맛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상상의 차가 쪽빛 파란 차가 목을 통해 쭉 내려갑니다. 온몸 셰프 싹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온몸 셰프에 머리에 물이 스며들어서 쭉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많이 오래도록 했으면 찬물이 온몸에 스며들 쭉 내려 몸 현상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분은 계속 마시면서 지켜보다 보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래도 안 사라지시는 분은 그냥 사라졌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러고는 몸과 마음이 형태가 사라지는 걸 쭉 지켜봅니다. 몸의 형태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십시오. 자, 지켜봅니다. 참으로 계속 목을 통과해서 온몸 세포에 스며들 거예요. 쪽빛 차물이 몸에 스며들어서 꽉 차게 충만해 있다면, 자,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을 거울같이, 큰 거울같이 상상하십시오. 태가 없는 맑고 투명히 비추는 거울. 자, 그 거울을 비추보면 몸 형태도 없고, 그러면 안과 밖에 텅빈 하늘빛을 담은 큰 빛만 있어요. 자, 그 비추고는 거울 마음을 앞으로 쭉 비춥니다. 자, 몸은 높고 비추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저 멀리 손도 없는 저 비춥니다. 그 다음에 자를 비추고, 우측을 비추고, 뒤를 비추고, 이 마음 거울은 앞, 뒤, 좌우까지 다 비출 수가 있어요. 더 위도 또 비추고, 아래도 비춥니다. 거울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 거울이니까 텅빈 그 맑은 마음, 거울같이 앞을 비추고, 좌를 비추고, 우를 비추고, 뒤를 비추고, 아래 위를 쭉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비추는 것만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상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이렇게 하십시오. 뭔가 마음을 쭉 비추고 있어. 이제는 대한민국 서울을 비춰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 거울을 좀 크게 대한민국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쭉 비추지.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 비추고, 아메리카를 비추고, 지구 전체를 비추세요.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까지 다 비추고, 그러면 앞을 쭉 비추십시오. 그러면 텅 빈 호흡만 있죠? 또 좌를 비추고, 우를 비추고, 뒤를 비추고, 위, 아래를 쭉 비춥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해봅니다. 자, 비추는 것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바다로 내려갑니다. 자, 바다 광경이 보이고 갈매기도 없고 지나간 고깃배도 없습니다. 자, 지상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이미지를 쭉 떠올려보면 돼요. 그리고 바다의 전경이 하늘이 싹 돌을 때 그것을 마음이 만든 하나의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실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음이 만든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쭉 떠올려봅니다. 자, 그런 상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호수로 되돌아옵니다. 지나간 바다를 되돌아보면서 보다 작은 호수로 오는 거예요. 자, 넓디 넓은 지평선과 좁은 바다의 정경은 지나가서 돌아오지 없습니다. 그림 같은 호수의 정경도 쭉 펼쳐지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다 합니다. 마음이 만든 환영임을 알고 만듭니다. 야, 자기가 만든 호수를 쭉 지켜보십시오. 산 그림자와 나무 가지가 비치고 또 돛담배는 벌써 지나고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 경치같이 마음이 만든 실체가 텅 빈 마음으로 만든 세계예요. 자, 그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자, 이제 지나가는 호수를 되돌아보면서 보다 작은 연못으로 옵니다. 100년과 100년 피어있는 연못에서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돛담배가 지나간 위에 지나가는 호수의 산그림자와 나무가지에 비친 정경의 형상과 색전을 돌아보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청명한 연못의 전체 경과를 투명하게 시각하여 구현하고 또 이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이 만든 연못, 그리고 그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한 그 위에 연꽃잎이 떨어져 있죠. 연꽃잎을 통해서 물이 맑고 투명하게 더 잘 비칩니다. 그 속에는 묘히 형치는 금붕어도 없습니다. 다 지나고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텅 빈 연못에서 마음이 만든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면서 그 이미지를 쭉 지속을 시켜봅니다. 자, 옹달샘으로 돌아옵니다. 옹달샘 뒤가 이렇게 고요하죠. 자, 투명한 옆모습 벌써 지나고 없습니다. 옹달샘의 맑고 투명한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은 꼭 자기 마음이 만든 작품인 줄 아셔야 돼요. 마치 지난밤 꿈과 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든 옹달샘에 본인이 다 머물러 있습니다. 옹달샘 이미지를 그걸까지 쭉 비추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작은 찻잔으로 되돌아옵니다. 옹달샘에 통통 솟아오르는 그 맑고 투명한 샘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찻잔 속에 보십시오. 찻잔의 밑바닥에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 그러면 찬물이 아주 맑고 투명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음이 만든, 마음이 투사한 세계라 하는 걸 알고 내 이미지를 만든 그 찻잔을 그냥 거울 같이 쭉 비춰보기만 합니다. 그대로 많이 비춰보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비춰보면서 비춰보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좋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마음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다면, 자, 이것이 이제 공성과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틈빈 상 그대로 유지를 해봅니다. 자, 이 길이 이때까지 그 삼매 속에서 공성과 지혜가 물에 물을 부어 경계가 사라지듯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기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찻잔이 움직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고요함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드는 바로 실체가 없는 틈 빈 것이라는 인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한번 지켜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선 곳곳이 둡니다. 자, 시선 곳곳이 두고 한 10여 초 정도 쭉 보십시오. 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봅니다. 자, 눈앞에 찻잔 들고, 자,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가는 지켜보십시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쭉 내려가면서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르드는 걸 관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만일 이제 이렇게 해서 몸이 텅 비어져 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몸이 사라지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건데도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눈을 감은 채로 자,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쭉 지켜보십시오. 자, 마음이 앞에도 뒤에도 좌우를 쭉 보면서 같이 명상한 분들을 눈을 감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을 쭉 지켜봅니다. 자, 그렇게 지켜봅니다. 천천히 눈을 뜬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돌아갔어요. 시간이 좀 걸렸죠?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했던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 3막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제1관상, 제2관상, 제3관상까지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처음에는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듣는 일이죠. 여기서 뭐가 생기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사유의 힘을 합니다. 사유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함으로 일어나는 지혜. 그럼 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무상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이 전부 다 무상을 얘기해요. 자, 요까지 이제 이 두 가지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의 힘에서 뭐가 뭔가 하면은 정념의 힘입니다. 정념의 힘은 뭔가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잊어버리잖아요. 이때는 뭔가 뭘 잊어버리냐, 무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하나 더 있죠. 이미지는 바로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은 바로 실천 높이 그 처음에는 이 무상을, 이미지가 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상한 이미지는 마음이 만든 것이야. 그러면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 정념의 힘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지나간 걸 돌아오지 않아서 없구나. 내가 또 하늘에서 이렇게 바다로 내려오고 호수로 내려오는 이미지를 일으킨 걸 전부 마음이 만들었구나. 마음이 만든 다 실체가 없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힘에서 이제 정지의 힘으로 옵니다.
정지는 바로 알미인데 뭘 아는가 하면 혼침과 들뜸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졸거나 이런 거 애가 뭐해 다 아는데 하고 딱 하는 들뜸이 이걸 알아요. 이제 교수님은 들뜨는 마음이 아주 강해가지고 혼침은 넣는데 이게 다 아는 거 뭐 하냐고 이 들뜸에서 가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찻잔부터 하늘을 찻잔가 내려오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혼침도 없이고 들뜸도 없이는데 개념으로 파악했던 분의 정념에서는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죠. 체험의 체험 개념에서 그것은 아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념의 힘부터. 그래서 이제 정지 힘으로 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걸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정진의 힘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이제 다 그냥 몸으로 다 그냥 파악을, 머리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숙달의 힘입니다. 숙달의. 자, 이 숙달의 힘은 뭔가 막 눈만 탁 감으면 촥 차방도 떠올리고 차점 하늘 차점 한 번에 쫙 한눈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번에 다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숙달의 힘으로 이제 되면은 이거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찻잔에서 바로 하늘의 찻잔을 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구상 공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숙달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한 그때 건너뛰라 하는 말이 만일에 찻잔에서 연못으로 가가지고 바로 건너뛰어서 바로 하늘로 가든지 하늘에서 그냥 뭐 또 호수로 왔다가 바로 그냥 찻잔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 찻잔에 하늘에 찻잔 하다가 온손 찻잔에서 바로 공성을 들어갑니다. 이거는 숙달의 힘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숙달이 안 되면 안 돼요. 처음엔 좀 번거롭지만 자주 하다 보면은 너무 선하게 그냥 이게 과정을 안 거쳐도 마치 이게 그 화면을 찍듯이 그냥 탁 그냥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요, 스님. 네. 영화 보듯이가 아니라 쫙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그냥 탁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는 하죠. 개념으로 파악하는 영역이 이해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줄 알고 물론 이것이 지금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걸 하나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찻잔의 하늘까지는 색적 공으로 가고 공적 색으로 오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했던 걸 다시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죠. 자, 찻잔에서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찻잔부터 바다까지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현상 있음이죠. 하늘은 현상 없음. 그렇죠? 자, 현상이 있으면 자 우리가 말하자면 지라고 하면은 현상 없음 하늘은 천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것도 내려오잖아. 그죠? 형상이 있으면 형상 없음을 갔다가 형상 없으면 형상이 없음을 가죠. 그걸 뭐라는 거면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마음은 뭔가 하면 인이라고 보면 천지인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천지인칸은 옛날 용어고 요즘으로 하면 형상이성과 형상법성의 요걸 주도하는 거는 마음이 한 거예요. 마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색적 공이죠. 올라가면서 형상이 점점 무상하게 변하면서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하늘을 갈 때는 벌써 텅 비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물론 호공하고 공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온다 이게. 이거 내려오면서 또 뭡니까? 공적 색이라 하는 걸 알게 돼요. 텅 빈이 그동 형상 그대로가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공적 색과 색적 공을 알고 보면 전부 다 뭘로 기게 됩니까? 마음으로 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공이라고 얘기해요. 마음공. 마음으로. 네, 마음공. 그래서 이게 형상 있음도 어때요? 마음. 형상 없는 것도 마음. 요 마음도 같은 마음. 그런데 하나로 깨뚫리기 뭐지? 공. 텅 비어 있음이 형상 없음, 형상 있음, 없음, 마음 하나로 딱 깨뚫리기 공이에요. 그리고 이걸 합해서 그냥 마음공이라고.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있음. 어떤 번뇌도 다 비어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우리가 형상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견해고 성비 아무것도 없다 하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도 자기 견해일 뿐이에요. 전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은 실체가 없어서 마음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지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로 이렇게 해통을 해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도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뭐든지 도피하려고 하면서 뭘 찾는가 하면은 이상한 걸 많이 찾거든요. 그 중에 명상을 찾아요. 명상하면은 힘들고 어려움 좀 벗어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두 발의 땅에 닿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 무엇인지 그 두 팔고 또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뭔가 사람 나락하는 데서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람.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일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험한 거야. 오로지 하늘 천국이 최고야. 하늘 무감각에 이 살아가는 이 삶이 무감각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명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는 자각하면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균형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걸 알면 이런 게 치유가 돼요. 얘기하잖아. 설사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자아관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어이구 내 머리 위에 하늘 보면서 날아가는 인간 날아가는 거 싹 버리게 돼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근데 스님 하늘로 올라가서도 또 장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저 밑에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고 네. 축구공만하게. 네. 그리고 그냥 자유롭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로 해통하는 게 뭔가 그런 사람도 좀 마음이 맞다. 그렇게 그 네. 순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이 맞는 거. 아는 거예요. 아.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잘 되돌아보면 지금 마음이 만든 건 다 실체가 없구나 알고 또 실체가 없는 줄 알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계를 만들면서 이 만드는 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미리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 저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여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진실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얘기했지만 리오 올림픽이 지금 브라질에 열리는데 여기서 중계방송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운서 이야기로는 이거는 이 해저에 감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중계를 해주는데 브라질에서 한국에서 방송할 때는 거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오는데 0.2초밖에 안 걸린대. 0.2초. 근데 TV 딱 펼치면 모양, 색깔, 뭐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모양, 색깔, 소리가 감 케이블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파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이 없고 소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모양, 색깔은 긴 파장은 눈으로 오면 요 눈에 있는 광수형제 유전자가 긴 파장을 받을 때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을 받을 때는 파란색으로 있어요. 중간 파장 녹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을 인식을 하고, 냄새가는 것도 이 향기를 만드는 사람은 화학자들이라는 거죠. 공기 진동수를 조절해서 꿀한내를 맡을 수도 있고 장미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소리는 여기 뒤에 보면 달팽이 간이 있어가지고 고주파, 저주파를 들을 수 있고,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소리로 바꿔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전부 마음에 의해서 전환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이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식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미 전부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이 마음의 세계구나, 환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3막 31페이지 노. 그러니까요, 스님. 네. 중요한 거는 영상 중에 그거를 딱딱 느껴야 된다.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느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종칠 때 그냥 그걸 지켜보라 했다. 예. 그 상태가 잘 돼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나가고, 그 속에 토템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는 거 다 지켜보고. 물론 상상이지만, 이런 거는 변해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지켜보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무상이 더 깊어지고, 지켜봄으로써 뭐가 생기는 마음 힘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진짜 마음이 만든 실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무상이구나, 어쩌고 이러고 잘난 척하다가 또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상 중에도 그렇게 무상이다, 네. 환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이죠. 그 인식을 그렇게 해요. 예. 절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나면 그냥 바로 아는 거죠. 예. 무상. 딱딱.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알아차림. 예. 알아차림하고 생각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생각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길어요. 알아차림은 좀 짧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차림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하고 알아차림 좀 달라요. 네. 생각하는 거는 네. 내가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좀 길어요. 알아차림 즉각 아는 거고. 즉각 알죠. 그럼 그건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 네. 생각은 벌써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푼수가 명상을 하려니까는 늘 뛰어요, 생각이. 자, 이제 공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단계 색한맘 자선연자. 자, 이때는 뭘 얘기해? 마음공인 줄 알았어야 돼. 네. 그러면 공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세계를, 이 세계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경단계죠.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비춰보는 단계죠. 그럼 이거는 형상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가서 확실히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근데 이제 끝에 이제 마음입니다. 그 다음 공단계에 가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공단계에 가면 이제 바로 이 공성으로 형상, 마음, 이것도 보면은 지조지. 요 인이고 요건 천 이런 개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 있음 또는 형상 없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마음 요렇게 보면 돼요. 요 세 단계를 딱 돼요. 그러면서 형상 있음과 형상 없음 관통하는 거는 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그런 체질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마음 하나로 완전히 관통된 걸 뭐라는 경환공화 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배들이 쳐보면 아주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누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형상 갖고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거 상단계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건 다 변계 소집이구나. 변계 소집에 두루이 안에서 집착하는 것. 그냥 분별하는데 형상을 분별하는 데는 머물러 있구나. 이래. 그러면서 논의를 막 하다가 이게 전부 우리가 마음이 만든 거야 하는 수준에 오면은 한 단계에 또 와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제 형상이 있으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이제 공성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 형상 없음에서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돌아오는 건 결국 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식 삼성이라 해서 변계소입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변계소입성은 삶, 의탁이성은 마음, 원성실성은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식체계 딱 보면 딱딱 맞아들어요. 이 시각에서. 그래서 이런 그 체계를 잘 알면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뭘 논하고 있는지를 다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이해가 되시죠? 저 마음이 이제 조금 체리가 잡혔을 거라 보고 자, 공단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앉아 있지도 못해. 사람이 아니지. 마음을 안 일으키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없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죠. 그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이제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 집중 명상 속에서 삼매를 얻어서 공성이 들어가면은 마음을 아예 일으켜도 일으킨 것도 없고 마음을 또 안 일으켜도 안 일으킨 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상태는 정멸해버려요. 정멸.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있는 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완전히 이해하게 되죠. 그것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때 이제 정신 공양하면서 먹고 살기 78세가 되는 시간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림은 번뇌라는 게 아니야 같다고. 번뇌는 없는데요. 어찌하면 번뇌가 내가 아직까지도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안 되는데 어찌하면 되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해보니까 일어나는 마음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그때는 참 명상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중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방편을 다시 배운다. 가르치는 방법 배우는 얘기하잖아. 그럼 따로 배워야 돼, 본인이. 이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또 능력이에요.
자, 이제 공단계 색한맘 자성 명상을 합니다. 자, 청문회장입니다. 듣는 지혜가 생김. 주피를 세 번 지어 동정을 함 치고 합장 인사합니다. 이게 좀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치고 이제 한다 이거죠. 공단계 색한맘 다선 명상의 핵심 부분을 설명합니다. 대중 앞에서 합장 인사와 함께 공단계 색한맘 자선 명상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공의 뜻은 상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을 실체한다고 하는 것, 견해나 믿음을 부정합니다. 부정의 대상은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이 피해 있다는 뜻으로 텅 빔이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이라는 텅 빔의 뜻은 부정적인 것의 피해심으로 착각과 왜곡이 쏘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 속까지 벗어나 대자유를 주므로 공에는 해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또 다른 뜻이 하나 돼요. 공은 어떤 견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견해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뭘 착각하면 공하면은 없는 물을 착각하거나 허공으로 착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하 허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이라 하는 말 자체는 허공이니 없는 문이 하는 그런 견해도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견해도 없다 하는 걸 공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뜻은 이런 착각과 왜곡을 없애는 게 이제 바로 공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은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존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공은 어떤 그래서 실체라든지 공을 실체로 보거나 공이 내다든지 공이 자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공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공의 다른 이름은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시간적 내순간 변한다. 이게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삶과 죽음이 사람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무상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게 무상적 공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왜 여기서 삶과 죽음이 나와야 되는가? 그게 네, 삶과 죽음을 보면은 자 생로병사잖아요. 네. 출입은 삶과 죽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로병사 시간적으로 보면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상을 듣다 보면은 생이라는 어떤 자성을 찾을 수 없어요. 넓고 병을 죽으면 자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상적 공이에요. 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벗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세속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를 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는 세속을 거슬리는 말들이다. 그래서 세속을 거슬리니까 세속을 따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대.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오랫동안 다도를 하고 그 명성을 쌓았지만 참 명상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1년 동안이라도 한번 그냥 들어보기는 하자. 근데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듣다가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래서 뭐라느냐. 내가 이것으로서 이 참 명상으로서 내 마지막 공부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자 이때까지 다도를 하고 다리를 했지만은 야 그런 이들은 망초보자들이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초보 수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겠어요. 거의 정도예요. 예, 제가 볼 때는 99%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명상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익숙해지면 이게 일상적인 것이구나. 하지만 그전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에 와서 이제 지금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들이 참 명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갖춰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 요청이 막 오네요. 관심을. 자, 그러나 공이 드러나고 공을 대상으로 지혜가 바라는 것은 삼매라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삼매를 얻기 위해, 자, 삼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삼매는 두 가지. 하나는 찰나삼매. 찰나삼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삼매. 본삼매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라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삼매를 얻기 위해 공에 초점 맞춰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상용, 신인과, 식견상, 탈구 중도의 관점에서 부정할 것은 부정하여 부정된 곳에 머물러 삼매 속으로 들어가고 삼매 속에서 공성이 드러난 관계, 진실을 알게 되는 지혜로 인하여 공과 지혜가 물에 물 탄 듯하여 경계가 사라지므로 해탈이라는 궁극을 얻게 해줍니다. 삼매라 하는 말 아시죠? 마음의 고요함,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